와, 이런 말하면 진짜 미친놈 취급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라는 기업 주가가 1년 만에 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 고점에 올랐다라고? 너 완전 주린이냐? 아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데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너 너비디야? 최근에 웃지 못할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는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를 너비디아로 잘못 읽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1.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1600조 원 수준이고요. 2위인 사우디 국영 오일 회사인 아람코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 세계 5위권의 초거대 기업이자 이커머스 1위와 클라우드 산업 1위를 동시에 쥐고 있는 초거대 기술 기업인 아마존 시총도 딸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기업인데요. 브랜드 같이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에 이어서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100위권 바뀝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2002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B2B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나 대중에게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막 그렇게 강하진 않죠. 심지어 2022년에는 카카오는 브랜드 가치가 무려 161%나 성장, 엔비디아는 100%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거 카카오한테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번외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름이 엔비디아냐? 자, 엔비디아라는 게 이제 다음 버전, 넥스트 버전을 뜻하는 NV에다가 부럽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NB, 이게 라틴어가 인비디아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냐라고 생각했는데 30년 지난 지금에야 그분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주들을 보고 부러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1년 만에 5배,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런데 지금 $500도 모자라서 많은 기관들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심지어는 $1100 목표 주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각광받는지 전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PE라는 게 있어요. 주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얼마나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인 프라이스를 이익인 어닝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내년 PE 값은 몇 달 전만 해도 60이 넘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가 30이었는데, 그러니까 애플보다 2배 정도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 이 프라이스가 그대로 있었는데 이 어닝, 주가의 이익 부분이 2배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PE 값이 60에서 30으로 다시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주가 수익률 PE를 수익의 성장률인 G로 나누는 PEG라는 지표를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PEG가 엔비디아는 1.2배 수준이고요, 평균적인 S&P 기업들은 2배, 애플 같은 경우는 3배입니다. 그런데 이 PEG는 낮을수록 유리하거든요. PEG가 낮다는 의미는 수익의 성장 속도에 반해서 주가가 또 저렴하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PEG가 낮을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성장 속도도 높다, 그러니까 더 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올랐어도 아직 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있는 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비쌌는데 지금 몇 배나 오른 건지 아느냐? 사실 이런 논리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기업이 그 이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2023년은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입 아픕니다. AI 원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AI가 각광받는 시기입니다. 2000년대의 닷컴 버블이랑은 다르게 실제로 AI 기술이 우리 삶 전면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AI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반도체, 흔히 말하는 AI 반도체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카드인 H100입니다. 거의 AI 시대의 필수품, 모든 IT 기업들이 제발 좀 팔아주세요 형님 하고 간청한다는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죠. 출시가는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이었는데 지금은 1.5배쯤 올라와서 많게는 4만 불을 호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그마한 칩 하나에 한화로 5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와, 미쳤죠?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이거 만드는 데는 2천 불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95%씩 남겨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창조 경제인지 양아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일지 혹시 좀 체감이 되시나요? 사실 성능상으로는 어떠한 경쟁사도 이제는 비빌 수가 없어요. 진짜 독보적인 성능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이미 플랫폼을 완전히 선점했어요. AI 개발자들에게 엔비디아란 북미 사람들한테 아이폰과 같은 거거든요. 아마 이 카르텔과 독점이 깨진다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됐어요, 지금. 뭐 어쨌든 이 H100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 사업 분야인 데이터 센터, 이 매출 같은 경우는 무려 171% 이상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와닿으실 텐데 경쟁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데이터 센터의 강자, CPU의 인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고, 그나마 있던 경쟁자인 AMD, 얘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규모 한번 보세요. 진짜 다른 경쟁자가 거의 무색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한 다음 분기 매출 예상치가 무려 16빌리언 달러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기마다 50%씩 늘면 1년에 몇 배가 느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원래 강점인 게이밍, 게다가 새롭게 자율주행 분야 역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거의 1년에 2배씩 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다음은 기술 발전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낸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기술이 나올 때는 기대감이 엄청나죠. 인터넷의 발명이나 스마트폰, 전기차, 어떤 기술이건 사실 이 하이프 사이클을 거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실제 상용화되기까지, 일상에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대했던 게 저거 별거 없다,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환멸로 바뀌게 되고, 이때 통상 주가도 폭락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 애플마저 이 안정기에 들어서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인기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또 피터 린치의 명언이 생각나죠. 인기 업종에 인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생활 보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또 이거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게 개미가 많이 타면 무거워서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는데 개미가 탄 것보다는 아무래도 큰 손들이 더 많이 매집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핫한 만큼 정말 논란이 많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거품이냐, 아니면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히려 싼 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Out of your mouth, you wish you were someone else.